좋은 공약 하나가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지역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네, 6.13 지방선거 공약 생산 대회 프로젝트 공생. 자, 이번 주는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전남 지역이 그런 지역이 참 많기는 한데 네. 그중에서도 저희가 곡성을 찾았습니다. 예. 곡성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곳이죠. 네. 네. 여기 섬진강 기차마을에 왔습니다. 예. 쭉 둘러볼게 절경이에요. 꼭 내가 태어난 고향이라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절경입니다. 경치가 아, 끝내주죠. 진짜로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네. 고향이에요? 어머 모르겠어. 예? 곡성이 나온 네. 자랑스러운 딸. 어. 심청이 찜쪄 먹는 외모. 그러나 선거에 무엇이 중헌디. 그러나 선거에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공약이 중요지. 그렇죠. 곡성 예. 맞죠? 예. 뭐 이제 곡성에서 조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정남시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곡성에서 공생 이번 주는 좀 더 특별하고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정남 씨. 따르릉 따르릉 공약이 왔어요. 살기 좋은 곡성군에 공약이 왔어요. 아, 역시. 전남이도 왔어요. 정섭이도 왔어요. 네. 다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긴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오늘 많이 오고 왔는데. 그러네요. 예. 네. 첫 번째 코너는 지영민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으로 저희가 공약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예, 네. 잘 만든 공약으로 유권자도 후보자도 꽃길만 좀 걸어보자. 네. 이런 포부로 지금 네 분의 유권자분들이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예. 효의 고장답게 노인 대표이신 류정표 대표님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근본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담양 대덕면 장살리에서 저희 10대 할머니가 입곡성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1790년에 곡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집터에서 쭉 살아오고 있는 유정표입니다. 네. 저희 집이 문헌이 작년 재작년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끝. 예. 네. 반갑습니다. 저도 곡성군 고달면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읍으로 이사 나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자라고 그다음에 곡성 남자 만나서 또 새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곡성 호남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살다가 6년 전에 물 좋고 산 좋은 섬진강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아주 좋고 우리 애들도 잘 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아주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곡성 청년 최은희라고 합니다. 네, 청년이 행복한 곡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곡성 청년 중 한 명으로서 오늘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또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에서도 많이들 참여하셨는데 와, 오늘 많은 분께서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 6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코너 따르릉 따르릉 공약이 왔어요. 사연을 저희가 받는 건데 네. 지금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번 주는? 곡성군의 사연은 제가 여기 인사 4천짜리 길이죠.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거예요.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기 음향 안 나가요? 음향? 어떤 삐어 국민 생명 지킴이 119 구급대원 확충이 시급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삐요. 삐요. 오늘 여러 가지 좀 많이 원하시네요. 삐요. 자, 이 긴급한 사연이니까 저희가 이 사연을 읽지 말고 신속하게. 직접 연결을 해서 그럽시다.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웃다. 반갑습니다. 근데 인원이 확충이 네네. 필요하다. 어떤 사연인지 좀 네네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예.
아니면 응급 환자가 뭐 동시에 발생하면 예. 곡성 119 센터에서 대처할 인력하고 장비가 없어요. 네? 아. 양쪽이 뭐 두세 군데 나오면은 없어요? 없죠, 없죠. 내 고향이 이런 지경에 이제 이렇게 혈압이 높으시고 좀 지병이 있으신 아버님께서 우리 사무실 오셨다가 예. 있겠죠.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예.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는데 출동이 나갔기 때문에 담양 소방서에서 온답니다. 담양 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 곡성읍까지. 오메 아, 곡성. 그러면 30, 40분 걸리거든요. 시간이 설찬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3, 40분 걸려요. 나는 위급 상황인데. 1, 2분 촉각이 지금 시급한 판국에 3, 40분을 차로 가야 그 이후에 아니, 저희가 119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지정합 씨 때문에. 119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각 시군에 곡성 소방서, 구례 소방서, 장성 소방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소방서가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답답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나머지 논의는 이제 저희가 좀 이어가 예. 보도록 할까요? 예. 이 네 분께서는 국민들이시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 한 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자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체적으로 인원 확충이 안 되더라면 저희 보건의료원이나 곡성군에 있는 유일한 그 종합병원, 사랑병원 있잖아요. 그곳에 상주하는 전문 인력, 그러니까는 응급구조사 1급 네.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인원 추가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 곡성사랑병원에 앰뷸런스를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그 군 의료원 그쪽에 전문 인력을 상주할 수 있는 걸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어떠한 재정보다 그런 재정이나 인건을 전문 인력을 좀 배치를 시켜서 좀 네.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우리 애도 다쳐가지고 119 해서 사람 병원에는 아예 그냥 안 되겠고 광주 병원에도 안 돼서 전남도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사고라는 거는 불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보건소도 최근에 아주 좋게 시설을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응급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사실상으로 부족하다. 없기 예.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곡성뿐만 아니라 다 그럴 겁니다.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귀농귀촌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저렇게 이제 초중학교 애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이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그 어르신들만 그 응급 그렇습니다. 상황이라는 건 예. 아니라는 아이들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일 하시는 분도 많이 다치죠. 그 예. 아버지, 아버지, 요 사연 지금 나온 게 그냥 생각이 지금 겁나죠. 어쩔까요, 이거? 제 짧은 머리로 생각기는 네. 119를 정찰을 해서 곡성에다 배치를 만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고. 그거를 예. 이제 그 양반이 그러자고 그렇게 해주면 될 거 강력히 아니냐. 주장했어요. 예. 그럼 공감을 인데껏 그 합니다. 생각하고 계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할 때는 다른 거 다른 얘기 듣고 계셨어요. 저는 응급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 넘어서 우리 곡성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진. 네, 지진이 재작년에 경주에서 대지진이 난 이후에도 국민안전처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2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16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 11명은 낙석등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다고 국민안전처는 전했습니다. 곡성에도 지진이 안 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크게 이렇게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뭔가 응급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곡성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가가 저는 의문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부터라도 그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차츰차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 최윤 씨께서도 이제 다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주 좋은 공약인데요. 예, 그러면 지금 예비 후보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요. 생각하시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용 소방대가 있습니다. 이런 의용 소방대와 비슷하게 해서 의용 예방단을 하나 운영을 군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어쩔까? 그 한두 대 가지고 급히 이동할 수 있는 읍면에서 그러한 잠깐 목이 메어서. 네. 예. 지금 이 상황이 목이 메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드시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답답하다. 예방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예. 우리 곡성에서 이것만큼은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말씀대로 소방서가 빨리 그것도 한 해라도 빨리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또 내년이라도 가급적 우리 전남도와 일선 군이 같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또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가 운영하는 사실 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다시 말해서 곡성군 의료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1차 사고에 대한 그래서 재난 대비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먼저 그걸 해결하고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은 전남도하고 국가 차원에서 비례되도록 충분히 힘을 써서 앞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조금씩은 다른 내용이긴 하면은 그래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공감하는. 예. 예. 자, 그럼 다음은 우리 유권자분들이 예? 내가 만약에 이 군수나 뭐 도의원이나 이렇게 되면 공약 나는 이걸 걸겠다. 노인네들이 말입니다. 예. 네. 예. 정부에서 주는 돈이 꽤 많아요. 꽤 많아. 네. 근데 이 양반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아마 한 달에 곡성에서 돈 1,000만 원 줍니까? 지원되는 것이 아마 한 달에 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나가는 것이 10몇 원인가 20몇 원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딱 쓴다라고 하면 곡성 군의 경기가 확 살아납니다. 이건 실화인데 제가 어느 농협에서 저거 좀 무관해 지내보니 돈을 인출을 하고 있더라고. 네. 통장을 봅시다. 그래갖고 보니까 남의 통장을요? 예, 왜 남의 통장을 뺏어 보겠어요? 국성에서는 그래도 볼만하니까. 곡성이니까. 예. 그래갖고 보니까 네. 꼬박꼬박 그 날짜에 정부에서 주는 돈이 하루도 차이가 내가 탁탁 들어가더만. 네. 그렇죠. 연금이니까 당연히. 예, 아주 그런데 나가는 돈을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갔을 때는 2만 원, 3만 원, 적게는 1만 원.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뭐 들라요? 그 돈 가지고 쓸 줄을 모른다면 나한테로 오시오. 예? 이거는 가르쳐주려고 돈 쓰는 법.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네. 법을 군수보다는 훨씬 더 높은 단계. 법을 딱 고쳐. 네. 어떻게 고치냐? 어떻게? 예. 연금이 나가기는 나가되 통장에 정부에서 주는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환수는 이제 안 되고 주지 말자니요. 주지 말자. 연금을 지급을 중단해라. 월 주는 돈을 쓰지 안 쓰면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면 주지 말자. 이러면 이 양반들 돈을 쓸 거 아니요. 어르신들한테 연금 안 주고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쓸까요? 그 돈은 쓸 데가 딱 있어. 어디? 어디냐? 딱 있어. 젊은 애기들한테 줘야 돼. 젊은 애기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되냐면은 너 장가를 가.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었으면 쓰겠어. 뭔 법으로 만들어요? 너 시집을 가. 너 장가를 가 해가지고. 아니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면 그러면 이제 본법자 되는 거래. 안 줘.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낳았니 애를. 너는 애만 낳으면은 정부인 내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쳐 주마. 양육비를 다 주겠다. 그러게. 공교육으로. 예. 거기다 쓰자니 거기다가. 그러면은 어느 놈이라고 안 되는 거야. 어느 애가 장가 안 가고 어느 처녀가 시집 안 가겠어. 우리 끝에 계시는 채은이 씨? 채은이 씨께는 지금 결혼을 하셨습니까? 네, 아니 결혼 안 했어요. 그럼 최은희 씨 이렇게 곡성군에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겠다. 네. 그러면 뭐 자녀 계획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 이렇게 한다 해도 별로 낳고 싶지는 않은 게. 우리 아버지 짝가요. 이러니까 큰일이야. 네, 요즘 젊은이들은 정책 그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로서 준비도 돼야 되고 네. 아이에 대한 교육도 관련돼야 되고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준비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이렇게 좀 힘들어하거나 지금 아이를 놓고 나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배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무서워서 애를 안 낳는다고 하면은 참 그 시기에 정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저도 돼. 셋. 셋. 저도 셋. 저도 3명이에요. 아이고 참. 뭐 어떻게 저는 한 2명 더 낳고 싶어요. 아이고 한 명 더 그게 낳고 안 되죠, 연락하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축의금 갖고 갈게. 축의금까지 간다. 정말로 입에 달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곡성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애 낳았다 그러면은 다 주변에서 마을에서 다 축하해 주실 것 같아요. 예. 동네가 다 알아요. 애기가 네.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준영 씨의 공약이 비슷한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공약을 한번 들어볼까 이번에. 이게 예. 예전에도 보면 그 후보님들께서 그런 공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자기가 되면 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든지, 뭐 어떤 뭐 산업 뭐 그 단지를 만들겠다든지, 물류 센터를 한다든지, 그거는 곡성을 도와주는 공약이 아니고 곡성을 망가뜨리는 공약이에요. 아 그래 왜요? 그래. 곡성이 가진 최고의 자원은 네.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자연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가꾸고 훼손되지 않게끔 해서 후손한 잘 물려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지. 여기에 공장을 들어올 수도 없겠지만 들어온다 해보세요. 그 뭐 다른 기업 도시들이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곡성에 올리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곡성 중앙초등학교에 갔어요. 운동장에 학생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네. 야, 너 학교 재밌어? 하니까 재밌어요. 학교 선생님 좋으셔? 이러면 최고예요. 제가 이사 오기 전이에요. 마산의 월성초등학교 우리 애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바로 갔어요. 또 운동장에. 또 애들이 놀고 있더라고. 야, 너희 학교 생활 재밌어? 이러니까. 아저씨 누구예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으면 사람이야. 좋겠죠. 학교 도시 생활 지역이니까.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학교 선생님 좋으셔 이러면 짜증나요 짜증나.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 야, 그 아시다시피 섬진강 있죠, 보성강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잘 가꾸어서 그 특히나 또 교육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곡성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들이 크면 광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주 원인이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꾸로 곡성에만 생활하면 아이 키우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오히려 애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교육에 저는 아주 정말 이렇게 정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곡성군에 그냥 발전되지 않았던 그런 오래된 자원들이 저도 망가지는 거 원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재생을 하고 살리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 관광 산업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시스템. 네네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도 거의 저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굳이 가지 않는 아이들의 곡성에 직장이 있고 일거리가 있으면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관광 산업이 잘 되면 거기 일을 일차적으로. 하겠죠. 예, 그래서 관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함께 되려면 일단은 관광으로 큰 틀, 관광 문화를 큰 틀에 잡아서 원스텝 시스템을 정말 확실하게 구축을 해서 트렌드적으로 함께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다. 청년을 위한 공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일자리 정보라든지 아니면 청년과 관련된 정책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가깝게 이렇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청년 정책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리는 소외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일자리라든지 귀농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것, 그리고 농업을 위해서 기촌하거나 아니면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 위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외에 문화적인 거라든지 뭐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고, 물론 지금 계획상 보면은 청년들 주거를 위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LH 임대주택 이런 걸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 기촌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또 앞에 계신 6분께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과연 내가 이번에 군수 후보로 나가면서 쓸만한 공약이 있는지. 옛날 곡성극장이라든가 또 도전공장이라든가 뭐 양곡창고 이런 공간들을 그 순천의 청년 창고처럼 청년들이 문화공간으로 활동도 하고 또 직접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그런 청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지역 정착 장학금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고3 때부터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청년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서 일정하게 고3 때부터 준비했던 내용들을 실제 자기가 그 생활 공간에서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런 과정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곡성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이 많습니다. 노인 메카를 만들 수 있는 노인이 필요한 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산업화도 우리 곡성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가 들어오죠. 교육이 또 되죠. 이런 모든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로 됩니다. 들어보니까 뭐 청년 문제도 꽤 많이 언급을 하셨고 군정 얘기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설령 자신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좋은 공약을 꼭 실천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직접 공약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6.13 프로젝트 공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촬영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약쯤은 하나쯤 생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희 앞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62-610-7370번입니다. 062-610-737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하실 적에 요거는 지킵시다. 밤 12시 되어서 전화해도 아무도 안 받아요. 술 자시고 전화하시지 말어. 맑은 정신에 전화 주세요. 062-610-737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주세요. 네, 6.13 프로젝트 공생 두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는 봤어. 아는 공약, 모르는 공약, 느닷없는 공약. 이름하여 아모르 파티. 음악 큐! 아모르 같이. 오늘은 손 좀 들어봅시다. 같이, 손까지. 아주 어색해서 좋네. 자, 오늘은 이렇게 곡성군 섬리가 기차마을에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좀 다른 것과 조금 분위기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약간 포근한 그런 느낌? 포근한, 뭘 아시네. 요 주변 산세가 산으로 다 둘러쳐져 있잖아요. 지리산 자락으로 산이 이렇게 보듬면서 고생했어. 잘 자랐어. 했었어.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등짝 두드리는 것처럼. 네. 오늘도 이런 공약 파티와 함께해 주실 패널분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죠. 아침에 응아가 안 될 때면 곡성의 토란을 먹고 한결 가뿐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약감독사 최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곡성하면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알찬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곡성을 위해서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성을 닮은 남자 김무성입니다. 왜 또 곡성을 닮았다고? 지금 여기가 어디죠? 네, 곡성
무성, 내 머리는 지성, 내 가슴은 감성, 내 피부는 건성. 자, 이렇게 좀. 아무튼 오늘 곡성을 닮은 남자 김무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방송은 또 건성건성하진 않겠죠. 예. 자, 김무성 PD, 그러면 곡성군에서 어떤 공약이 나왔어? 민선 5기 6기 때 곡성 군수로 출마하셨던 분들의 공약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연구하신 공약, 그리고 저희가 곡성 밑바닥 민심을 좀 살피기 위해서 며칠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귀동량으로 얻은 공약들을 이 중에 이제 추려가지고 알차고 골고루. 그러네요. 지금 뽑아놨습니다. 8개의 공약을 쭉 뽑아서 지금 스티커를 붙여 오셨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네. 특이한 것들이 지금 몇 가지 보이기는 하는데 자, 그렇다면 김무성 프로듀서가 만나고 온 곡성 군민들은 어떤 공약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구만. 그 사람이 누군데요? 요거 들어왔구만. 나는 뭐 들어왔지? 짠짠. 요거로 오면 요거로 한다고 말을 해야지. 내지 뭐.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뭐라는 게 그냥 여기 오신 거예요? 아모르 파트 어찌 한다고 않네. 말을 했으면 사람들 많이 데려갈 거 아니여. 근데요? 제목 좀 뭐, 2시까지 오라고 왔어. 여기는 아모레 파티잖아 이거. 여기는 아모르 파티인데 여기는 늦다고. 아버지 읽을 때 해야지. 느닷이 없는 공약 이렇게 읽으면 되죠. 느닷은 실바닥이 적게 굳은 사람은 느닷. 하는 야속하니까 사람은 5이 뺏기는 거지. 천마산 번역 도농 교류관 이거는 누가 지어줬어요? 정부에서 진 거지. 정부에서 지어줬는데 운영은 마을에서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저기 시말에서 1년이면 1,000만 원돈 들어가 버려. 그렇게 그 시기를 해야 돼. 저기 태양광을 해야 한다 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에요. 태양광 설치 해 주세요. 해주세요면 안 줘. 꼭 해주셔. 꼭 잘 붙여야 알았어. 돼. 꼭 잘 붙여. 알았어. 다시. 또 다시. 꼭. 꼭. 연꽃빵 중에 가물면 물이 싹 빠져버려 요거. 농사지면서 빼갖고. 그러니까 얘는 물 채우고 저기서 그 수로 그 공사를 해주라고 그 말이에요. 연꽃이 계속 올라와서 피게. 용수 시설 설치. 꼭꼭 2번 써야 돼. 한 번 쓰면 안 돼. 꼭꼭을 2번 써. 네, 꼭꼭. 옳지. 꼭. 그러면 1번이 돼버렸네. 꼭이. 너 2번. 군수 후보들 딱 와서 얘기할 때 딱 말할게요. 꼭 제가 얘기할게요. 군수들 안 해주면 KBS에서 해줘야지. 어휴, 잘못하면 거 KBS가 죠. 아하. 비농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 유망. 하나만 더 빌리자 하나만. 하나는 빌려드려. 하나만 빌리자. 아까 아버지 이거 2개 찍으셨잖아요. 500 줄게. 이거 지금 최초로 표를 지금 돈 주고 사시려고 하는. 아니, 더 찍어. 그래, 알았어. 일단 그만 찍어. 노인들 돌려가면서 노인들끼리 밥을 하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사람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렇죠, 맞아, 맞아. 필요하다 이거예요. 맞아. 그건 전부 다 필요해. 농사는 기본적인 1차 산업으로 꾸준히 육성하고 키워가고요. 그 외적으로 지역이 살려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투자나 관심이 있어야 생각하고 그렇다고 공장을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적이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산업들을 좀 유치해서 문동리 천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요? 저요? 어머니 저 나이 몇 살 같아요? 모르는 게 물어보지. 이름이 알면 몰라 물어보겠어. 저 74 호랭이 띠. 74 호랭이 띠. 신이 이루어진갑다. 신이 이루어진갑다. 아니 뭐 씨 일곱이라. 호랭이 띠가. 된 놈이지. 여기는 57, 여기는 39. 저는 몇 살 같아요? 아가씨? 아가씨 몇 살 같아요? 아가씨 몇 살 같아요? 아가씨 몇 살 같아요? 마우나. 어머니 이제 여기다가 스티커를 막집 붙여볼 예. 때. 동 동네 가지 말고. 여기서 그럼 내가 다 붙여버려. 여기서 띠갖고 이거 다 붙여고 여기서 그냥 놀다 갈까요? 한번 놀다가. 내가 싹 붙여볼게. 뭐라 꾹꾹 붙여서.
되고. 어머니 대박이다. 덕감 주사 맞으려고. 막 나도 하나 붙여. 멀리 이게 막 보고서까지 댕기기 뻗친게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요가 허좀 좋지요. 우리 왕언니는 왜 여기다가 찍으셨어요? 좋아라고요. 뭐가 젊은 좋아? 양반들 좋아라고. 아 젊은 양반들이 곡성에 이제 많이 좀 들어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요 마을 공동 급식 도우미 지원 여기 이거 필요하세요? 어째요? 어째? 왜? 아 늙은 사람들 하나 밥이 더 먹기 붙이자, 싫은데. 어머니 그러면 이거 카메라 보고 군수 대실 양반한테 엄니가 말을 직접 하시죠. 이거 군수님 도우미 목동 2구 회관에 도우미 하나 보내주세요. 그다음 또 우리 옆 동네 가서 또 찍어야 돼요, 어머니. 하지마. 요거 찍으면 다른 거 아따 아서서 어찌까? 디얼까이. 그러니까 아예 나 갈 거예요. 나는 57이라 갈 거예요. 일구 가면 나 30몇이라고 해줄 것이야 아마. 재미가 있어요. 저 우리를 웃게 싸니. 아 재미자요? 우리를 웃게 싸니까. 그래서 언니가 여기서 다 붙여걸고 여기서 놀다 가라 그러셨구나. 하는 게 여기서 놀다 가야 해. 이제 가끔만 딴 동네. 어머니 근데 나도 묵고 살려면 딴 동네 가서 또 댕기고. 우리가 다 붙여볼게. 이거 찍고 있는데. 그래요. 왜 귀신 가지고 찍고 있는데요. 그만 찍어. 자, 요거 가만히 붙어. 잊어버리시면 내 생각에는 여기하고 밥이 제일 커.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큰 거 어디가 있어. 밥이 제일 크고 또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가 있어서 청년들이 일을 하면 우리 일도 좋게 줄여주고 얼마나 좋겠냐 싶고. 찾아가는 예방 접종 실시. 몸이 불편한 몸이 불편한 게는 주사 맞고 그러려고. 몸은 시상 편하겠어? 아니 어머니. 아니 나는 많이 아픈 게 오면 와서 나 좀 놓고 다 편해졌어. 저희가 꼭 군수 출마할 분들한테 어머니들이 이거를 하면 시상 편하다요. 이렇게 시상에 좀 꼭 해주시오. 꼭 내가 말할게라. 어머니 숨 넘어가시는데 웃다가 시상 편하겠다고. 네, 자 이렇게 김무성 프로듀서가 쭉 이제 스티커를 받아 오셨는데 가장 1등 공약이 한 표 차례로 앞선 것 같아요. 마을 공동 급식 도우미 지원이네요. 마을 공동 네. 급식하는 것을 도우미를 주자. 뭐 이런 건데요. 준비하고 이런 게 이게 어머님들이 이제 연로하시고 순번정에서 돌아가긴 하는데 힘드니까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한데 이제 농번기에 국한돼서 한 1년에 한 25일 정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농번기가 언제냐? 이 정적은 뭐죠? 네. 제가 댕겨보면 안 바쁘실 때는 땅이 땡땡 얼었을 때 아니면 김 PD하고 촬영할 때 두 때만 쉬시고 나머지 맨날 일을 하세요. 이 잡초 이렇게 자라있고 그러면 마을에서 흉이거든요. 흉. 게으르다고. 그러니까 맨날 바쁘세요. 그러니까 땡땡 얼었을 때 한 2달 빼고 나머지 한 9달, 10달 정도는 좀 지원을 좀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반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를 띄었으면 뭐 일자리 창출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점을 좀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고 또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실제 스티커를 많이 붙여준 공약이니까 임기 내에 가급적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 있는 향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침밥을 먹게 해 주십시오. 긴 밤을 지새우고 난 아침에 어머니가 밥에 해서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부인이 먼저 사별하신 남자 할아버지께서는 밥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아침에 일찍 찾아가면은 부엌 앞에서 담배만 피우고 계시는 할아버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농촌의 현실입니다. 노약자나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에 3식 정도가 거의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관련돼서 연결 시켜서 한 면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서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한 개 면에
하나의 공공구치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뭐 어린이집, 뭐 유치원, 또 마을까지 다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저 첫 번째 공약은 그렇고. 예. 저기 예방접종 실시 우리 옆집에 마동아짐이 사신디요. 지금 아마 TV 보고 계시죠, 마동아짐. 네. 대상포진이 걸리셨어요. 이게 미리 접종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펠필싹 바빠갖고 우리 엄마 맞을 때 못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런 거는 좀 찾아가면 좋겠다. 네. 저희 부모님들이 뭐든지 맡기면 소구정이 잘 키우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잘 키워주셨고 다 잘 키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심지어는 병까지 잘 키우세요. 애끼고 뭐 안 하고 막 하신단 말이죠. 안 가세요. 병원을 네. 가라고 해도 안 가세요. 그러니까. 아프셔도 참어. 어머니들을 아버지들한테 병원을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저 역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공약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방 접종을 해준다든지 꼭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방 접종이 다 있진 않을 테니까 임의용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또는 노인분들 많이 계시니까 안마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접목해서 뭐 곡성 기차 마을이니까 그 모양을 본다, 뭐 기차 모양의 버스가 다닌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재밌고 또 그 버스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면서 그 마을의 하나의 또 작은 축제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찾아가는 예방 접종 실시는 저거는 정말 누군가가 저도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아주 잘 나온 생각이라고 되어집니다. 저도 저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마을 주치제도를 통해서 순회를 통해서 그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보는 이런 제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보건지소의 인력 확충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거기 하나를 좀 추가하자면 실은 폐경 이후에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부인과 질환이 굉장히 심각하고 산부인과 그 진찰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찾아가는 예방 접종 플러스 산부인과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좀 권장해 드리고 꼭 하고 싶고요. 귀농인과 관련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곡성 지역 하면은 민선 6기 들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2,000명이 넘는 2,224분이 곡성군에 정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귀농인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광주에서 아침에 날씨를 딱 보니까 미세먼지 나쁨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옷가를 싹 지나면서 여기로 오니까 여기를 딱 봤더니 여기는 미세먼지가 좋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곡성의 온실효과입니다. 네. 나쁜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곳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게 기분이죠. 아무튼 저는 이거를 곡성의 온실효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귀농인들이 오시면 이거 그 호떡 찍어내듣기 그 산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을 하고 수익을 좀 내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대요. 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3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 좀 그 생활 안전 자금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왜 청년 수당도 지원해 주는데 왜 귀농인들은 지원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제 전북 완주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잡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귀농인들이 그 전에 도시에 사실 때 하던 일이 있으니까 이 일과 연관성이 있는 이 일을 좀 찾게 도와주고 산업체에는 그 월급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일단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저 김무성 PD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그렇게 귀농을 지원을 해줬어요. 3년 동안 지급 받고 나서 갑자기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와 계신 분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어차피 이제 제가 군수는 아니니까 그 장 무서워서 구더기 못 담그면 아니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실보다는 득이 많다. 뭐 이렇게 저는 제 입장을 아름답게 좀 포장하고 싶습니다.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그 주소지를 옮기게 되거나 3년 이내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게 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데 땅을 처분해버리는 경우에는 경감됐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도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단 말이죠. 치밀하게 다 법이 적용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먹튀도 예상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받는다든지 또 일정 기간은 반드시 거기서 귀농 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1년 단에 좀 고생들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내려와서 지금 농사를 모르시고 그분들은 1년 단위 있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 사업을 통하고 거기서 부족한 재원만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 문제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딸기를 잘 재배한다, 메론을 잘 재배하신다. 그분한테 매칭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므로서 강사는 강사료를 드리고 수강생한테는 투잡 형태로 해서 공부를 배우는 학생에게 장학금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는 과정에도 3년 동안 생활 안정자금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적인 문제를 저는 적극 확대해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그런 공약이었고 곤충산업화단지 조성이 곡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긴 있을지 전국 지자체가 지금 곤충산업화에 관심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번데기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곤충입니다. 예를 들면 벌집 이렇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곤충 산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먹을 수 있는 곤충이 1,900여 가지나 된대요. 지금 현재 20억 명이 곤충을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뭘 제일 메뚜기. 잘 드시나요? 저는 이제 먹을 줄 아는 게? 아니 20억 명에 저는 포함은 아직 안 됐고요. 네. 번데기 잡숴봤을 거 아니에요? 번데기도 있고 메뚜기 쿠키. 메뚜기 쿠키. 그다음에 부더기 잼. 보기에는 좀 부덕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어감이 이상하네요. 오늘 자꾸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밀웜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개발이 됐고 지금 아직은 저변 확대가 안 됐지만 그 미래 성장 산업의 하나로 몇몇 지자체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에 곡성도 지금 선두주자로 지금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거를 단지화를 해서 좀 더 곡성군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로 만들자. 이런 공약. 그러니까 그 곤충들이 사실 곤충하면 조금 혐오감이 있는데 이게 그 모양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공이 된다든지 갈아서라든지 식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누에 환 이런 거 우리도 먹잖아요. 곤충산업화 단지 조성이 어떻게 김희민 변호사께서는 저게 곡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약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산의 문제를 꼭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공약을 임기 내에 최대한 실현할 수 있냐는 그 속도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공약이 되고 나서도 실현되고 나서 그걸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유니크한 특성이 되는지도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곤충 사업은 좀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아가서 곡성군만의 특징적인 사업이 될 것인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까지 이 마케팅까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합니다. 지금 6차 산업으로 본다면 이 체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가장 꽃이 바로 농해 소득을 올리는 곤충 산업화 단지의 조성이 우리 군에는 맞는 걸로 봅니다. 이건 농해 소득입니다. 소비 촉진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물 양식이라든가 동물 사육에 대해서 사료화시켜서 이걸 먼저 소비를 시키면서 전국적으로 이거 확대 또는 수출까지도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고 그냥 곤충 사육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화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접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곡성군에 입후보하는 분들께서 어떻게 저 공약을 또 앞으로 활용할지 기대가 되는 그런 공약이고요. 저는 그리고 사실 저기 토방 낮추기 사업이 저게 토방이라는 개념이 똘방이 뭐? 여기 곡성 말로 똘방 낮추기. 그 말레 밑에 있는 이렇게 요만한 단 안 있어? 으따 도시 살아가고 설명하기가 애롭네. 단 다음에 얘기하는데 요거를 없애자 이거죠. 그거를 없애주자 공약을. 되게 작고 똘방 이게 뭐냐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또 이 곡성은 아시다시피 효의 고장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어르신들이 이
똘방이 있고 마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똘방이 이렇게 단이 있으니까 올라다니기가 불편한 용삭시러우세요. 특히 또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그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걷기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요거를 딱 제시를 했는데 아니, 저것도 자기 집에 똘방을 자기가 놔야지 왜 저걸 공개하는 참말로 효의 고장이라니까요. 토방이 있는 집만 내 집 아니까. 참말로. 네 개 나왔지 않습니까? 네 표 나왔다. 몇 번 말하지고 네 표 나왔잖아요. 요 중에 요 2표는 황토방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급하게 지웠어요. 똘방. 예. 아무튼 저런 공약도 몰랐던 공약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저건 뭡니까? 저거는 이제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 천마산 권역의 도농교류원이란 죄송합니다. 도농교류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어준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지어준 시설인데 그 시설이 1년 지어주긴 했는데 운영비를 주민이 감당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전기세만 한 1,000만 원이 나온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가 주민들이 너무 힘드신 거죠. 태양광을 좀 설치해가지고 전기세를 좀 아낄 수 있게. 그쪽 주민들은 저게 꼭 수건 사업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좀 전해달라고. 꼭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적고 계신 거예요? 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KBS 광주방송총국이 마련한 6.13 프로젝트 공생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광주시 북구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곡성에서 봄바람 맞은 게 참말로 좋소. 6.13 지방선거가 이 봄날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권자들의 가려운 것은 긁어주고 또 아픈 것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의 따뜻한 공약들이 많이 생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찍으려고 카메라 들고 왔어요. 이제 아버지들 다 조용하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가씨 몇 살 같아요? 40? 잠깐 시집 다 갔다 이제. 여기 이놈이 제일 비싼 사람이.